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가 방역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땐 운영 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묵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정부가 운영 시간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핀셋 조치는 강화하되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조금 자제하는 듯한 흐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현 시점에서의 정부의 대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3차 대유행 때도 거리두기 상향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예. 4차 대유행 때는 3차 때보다 급격한 중환자의 확산이 없고 또 중환자 병상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중환자가 많이 나오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백신 접종이 일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다. 아마 그런 게 정부 당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3차와 다른 것이 3차 때는 어떤 폭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증가를 한 상태라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확산세를 감소시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이러한 상태에서 핀셋 방역만으로 지금 확산세를 감소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중환자 병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저는 그거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이고 이제는 중환자는 당연히 발생하면 안 되고 사망자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좀 더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게 정부가 PCR 검사뿐 아니라 자가진단 키트도 허용을 해주시게 되면 국민들이 스스로 검사를 하고 그러면 검사를 했을 때 중환자 발생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초기의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연령이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폐렴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면 항체치료제 기준이 되는데 거의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층이라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나빠지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생활치료시설에서 우리가 항체치료제를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전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환자가 그냥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면 좋아지는 것, 나빠지면 나빠지게.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랑 사망자가 저는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우리가 조금만 조기에 치료가 들어간다면 대부분이 중증으로 가지 않고 조기에 퇴원하거나 입원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조기 진단뿐 아니라 항체 치료제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치료제를 이용해서 조기 치료로 가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은 오늘 기준 644명이죠. 닷새 만에 700명 아래로 떨어져서 이 지표만 봤을 때는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 더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검사 건수가 21,868건이었는데 예. 바로 어제는 49,399건입니다. 검사 건수가 약 2만 7천 건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수치로 비교해서 700명대로 떨어졌다. 안심하다. 그리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문제는 내용이 검사 대비 양성률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양성률이 1.59%였는데 오늘은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94%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밀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면서 발표할 필요가 있고 지금 사실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감염된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발병이 되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조금 경각심을 많이 일깨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주 같은 경우는 2단계 격상을 시켰다가 다시 떨어뜨리겠지만 경남 같은 경우는 다시 2단계로 격상시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확진자 추이를 보고 조금 더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률이 거의 3%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4차 유행으로 좀 접어들었다,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아직 4차 유행이 본격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사실은 700명대, 600명대로 접어든 게 2주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3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확진자 수,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78%에서 한 82%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다가 최근 2주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약 60%가 됐고 네. 비수도권이 약 4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비율이 전국 고르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확진이 잘 되는 곳,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소폭 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 방역 당국이 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서 수치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중증 환자 비율이 3.3%였거든요. 1월에는 2.5%, 2월은 2.3%, 3월은 1.6%로 위중증 환자 비율이 실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방대본에서 중증화율이란 것도 이제 조사를 합니다. 여기 중증화율은 위중 환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율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이 지난해 12월에 4.72%였다가 최근에는 1.7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으나 전 교수님 말씀과 동의하는 것이 이제는 이 위중증 환자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접종에 속도를 조금 더 내고 이 위중증 환자가 좀 많이 사라지는 시기에 좀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4차 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말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일상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나오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8% 후반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 본격화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28.2면 거의 3분의 1이거든요. 이런 상태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감염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갔다 왔는데 내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 감염이 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직 백신은 2분기에는 사실 집단 면역을 할 수가 없는 건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작년 초처럼 우리가 그때는 뭐 20명, 30명만 나와도 국민들이 경각심이 높았거든요. 근데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도 이제 식당에서는 10시지만 식당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이렇게 모여서 또 음식을 드시거나 또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는 무증상 감염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50%가 무증상이라는 건 둘 중에 한 명은 무증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모임을 갖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PCR 검사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자가 키트가 나오면 일주일에 2번 정도 꼭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 해군에서 뭐 집단 감염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보면 공군에서도 지금 8명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군부대 같은 곳은 좀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가능성이 좀 큰 집단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합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명이 확진되었을 경우에 그 군부대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행히 말씀하셨던 이 진해 해군부대 간부 한 명은 이제 고준봉함이라고 하는 상륙함에서 확진이 됐었는데 네.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감염이 됐는데 5명 전원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1명만 확진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공군 제3훈련 비행단 같은 경우도 지금 장병을 포함해서 군무원 8명이 지금 현재 확진이 된 상태인데 지금 가장 먼저 확진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간부 지표 환자가 16일에 격리가 이미 됐었고요. 네. 격리 해제 직전에 검사를 했는데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1,600명을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군 측은 이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입출입이나 휴가를 제한하겠다, 이동 금지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현재 국내 확진자가 총 76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9명은 최근에 이제 발병을 한 상황인데 효율적으로 좀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대 입출입을 좀 확실하게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공군 간부 같은 경우는 그 영외에 있는 음식점을 방문했기 때문에 네. 그 해당 음식점을 방문한 일반 국민들도 좀 조사를 나서서 빠르게 이 확산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모두가 일상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평론가께서 지자체별로 좀 방역 대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경남도가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내일부터 시군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하는데 기준이요 10만 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 수를 활용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랑 다른 기준을 사용을 하는 건데 방역적으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방역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김경수 도지사가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모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10만 명당 몇 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700명대, 600명대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2.5단계로 격상시킨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 기준이 약 500명 정도거든요. 근데 이미 그걸 훨씬 더 넘어서서 하고 나오기 때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도 해야 되는데 쉽사리 거리두기
비두기 단계를 상향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세 군데입니다. 사천과 진주, 김해를 이제 2단계로 상향 또는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남 전체에서 이렇게 집단 발병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유흥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경남 전체에 있는 유흥시설 5,289곳에 대해서 전수조사 그리고 선제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고요. 이 부분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서 또 하나의 확진 포인트가 생긴다면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단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남 중에서도 지금 현재 김해 증가 추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특별 관리가 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평론가께서 비수도권의 감염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부산, 울산에서의 그 집단 감염 비율이 좀 높게 나오고 비상인 상황이거든요.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확진자가 40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큰일인 게 뚜렷한 감염원을 좀 찾기 어렵고 그 발생 지역도 다양해서 이게 상황이 이렇다면 이 지표를 봤을 때 현재 좀 지역 내 숨은 감염이 많이 확산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수도권도 이게 무증상 감염이 많듯이 이거 전국적으로 이제 다 같이 확산이 되고 있고 부산이나 울산도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분명히 사회활동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숫자만 가지고 매일 브리핑을 하시는데 네. 저는 숫자 밑에 이렇게 있는 그 위험도를 고려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3차 때는 수도권에서만 주로 발생을 했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들 숫자가 그래도 조금 증가하니까 크게 확산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사실 방역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일부에서 조금 안 지키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국민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늘고 있는 거고 그 말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감염되면 특히 지금 저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대처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2중 변이, 3중 변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인도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는 거의 다 인도를 막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막아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맞는 이 백신 자체가 일부 백신은 남아공 변이는 거의 막지를 못해요. 그러면 인도 변이는 당연히 못 막습니다. 왜? 2중, 3중 변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이런 확산을 막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만 방역을 지키라고 얘기하시기보다 해외 들어오는 이런 변이에 대해서 철저히 막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처럼 우리가 2분기에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꼭 맞으세요가 아니라 네. 맞을 수 있는 분은 맞으시고 맞지 못하는 분은 3, 4분기에 본인이 원하는 백신을 맞되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백신 얘기 더 넘어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가 화이자 백신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목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건데 이제 공급 계약은 했는데 막상 이제 백신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11월 집단 면역에 대해서. 11월 집단 면역은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집단 면역이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되면 안 되고요. 집단 면역은 동시에 짧은 시간에 돼야지 집단 면역이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3분기하고 4분기에 분명히 저는 이제 2분기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백신이 거의 다 좀 수급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는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방역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초반에 국민들께서는 이제 모더나 백신이 2분기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노바백스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굉장히 많고 예. 정부가 계약을 했다지만 정말 이게 계약을 한 건지에 대한 또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세계 현황을 보면 3, 4분기에는 아마 백신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손호께서도 이 부분 분석해 두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까지 1차 접종자가 226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계속해서 백신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있고
있고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부작용이라든지 혈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70대 환자가 사망했는데 이제 조카가 청원까지 올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 5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청원인 입장에서는 또는 가족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정부가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또 다른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사실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백신 수용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다만 맞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좀 빠르게 맞추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 수용도가 떨어져서 지금도 보면은 경찰과 해경, 소방 인력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는데 예.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접종 분량이 남습니다. 만약에 남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지원자가 있으면은 빠르게 맞고자 하는 사람부터 맞춰주게끔 하거나 이런 방식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회 필수 인력 이 17만 3천 명 정도고 이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30세 미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맞추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맞지 않는 사람들 이제 남는 이 잔여 분량을 어떻게 해서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을 이제 사람들이 맞게 되니까 나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괜찮겠지 조금 안심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체가 생기기 전까지 그 기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떤 조치를 개인적으로 좀 취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2가지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맞는데 저희 12주 간격으로 접종 기간을 정해놓았고요.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2차 접종 간에 6주 간격으로 하면 한 50% 정도 됩니다. 예방률이. 50%.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2주로 늘어나게 되면 최대 82지만 평균적 한 76%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 30%는 걸린다는 얘기예요. 12주가 지나도. 그리고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그것도 한 54% 정도 되고요. 2차 접종 후에 1주가 지나야 95%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2주 접종 후, 2차 접종 후 1주가 지나도 5%는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거를 감안하면 백신 접종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보시면 영국, 미국, 칠레 같은 특히 칠레 같은 경우는 물론 시노팜 중국 백신이기 때문에 그 예방률이 낮기는 하지만 거의 50% 가까이 백신 접종을 했지만 확산세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백신 접종이 모두가 아닌 거죠. 백신 접종의 가장 큰 이점은 중증 환자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1회를 접종하더라도 대부분 중증이나 심각하게 사망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접종을 해도 내가 걸리면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방률 자체도 백신에 따라 다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무증상 감염이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증상이 없지만 타인의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백신을 맞아도 나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정부에서는 2주가 지나서 항체가 안 생겨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차 맞고 2주 지나도 거의 절반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아까 변이 바이러스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린 이유는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은 하나의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고 그리고 내가 중증으로 가지 않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신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의 도입은 어떻게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스터샷은 이제 1년이 지나서 예. 또 변이가 생기거나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면역이 떨어진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서 이제 변이에 대처하는 부스터샷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는 11월까지 지금 1차 지금 집단 면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부스터샷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대해서 부스터샷이 필요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부터 지금부터 서방처럼 구매를 해야죠. 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2022년, 23년 앞으로 코로나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 이전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